지지고 볶고 삶고 끓이고 불을 이용해 우리는 갖가지 맛을 냅니다. 불을 이용한 수많은 조리법 가운데 가장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방식, 직화구이입니다. 와, 이거 화력이 장난이 아닌데요? 그렇지, 이렇게 타네. 어찌 보면 참 단순한 조리법이죠. 하지만 어떤 불에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불맛이라는 게 참 오묘합니다. 저 산속에 가서 숯을 구워가지고 엄마들은 머리에 이고 그렇게 해서 시장에 내다 팔지요. 그러면 그 부잣집들은 그 숯을 사다가 고기를 구워 드시고 그랬대요. 숯불을 굽고 손님한테 대접하고 내가 오남매를 키우면서 먹고 살았으니까 흘러가면서 이 뜨거운 불에서 꼽아갖고 그 먹는 재미에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맛있죠. 뜨겁게 타오르는 불과 그 속에서 익어가는 그때 그 시절의 기억. 오래된 불맛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죠. 무안군 몽탄면이 딱 그런 곳입니다. 영산강 하구의 비옥한 땅에서 대대로 땅을 일구고 살아온 사람들. 풍족했던 만큼 인심도 넉넉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뭐 양파들 뽑으셔요? 양파 수확철이라. 지금요? 네. 아, 양파 수확철이구나. 와, 양파가 이렇게 크게 올라와 있는 거 처음 봤네. 이렇게 실하고 좋은 것만 상품 가치가 있어요. 아, 이런 것들만? 네. 우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네. 아, 우리가 먹는 파도 이걸로 먹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파는 대파는 따로 있고. 와, 똑같이 생겼는데? 아깝다. 네. 이거 다 잘라서 그냥 가져갈까 봐 내가. 그러세요. 못 먹어요, 이거? 네. 양파 수확에 모내기까지. 6월은 1년 중 가장 바쁜 계절. 손 하나가 아쉬운 때라는데요. 근데 굉장히 일을 잘하셔. 아유. 우리 농촌에 살겠는데. 마을 주민이라 봤자 39명이 전부. 마을 어딘데요, 지금? 저 바로 온. 그러다 보니 서로서로 일손을 도우며 살아가는 게 일상이 됐다고요. 여러 지붕 한 가족인 셈입니다. 동네도 진짜 예쁘네. 저희 마을은 담장 없는 마을로. 집마다 담이 네, 없어요? 다요. 어르신들 이렇게 있으면 지나가시면서 우리들 다 보면서 아프실 때 119에 신고해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건강 지킴이를 자승적으로 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어르신들을 수시로 살피기 위해 담장을 허물게 됐다는데요. 인심만 좋은 게 아니라 정도 철철 넘치는 마을입니다. 양파 농사를 지어 살림도 꾸리고 자식들 뒷바라지도 했다는 어르신들. 팔고 남은 양파는 반찬이나 간식으로 드셨다는데요. 무안의 별미 양파찜이랍니다. 이걸 어떻게 먹는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네. 이걸 껍질째 쪄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 그 안에 거를 다 먹어, 한 번에. 맛있어. 그러니까 작은 거 작은 거. 아니 이렇게 아니 눌러? 예, 예. 이렇게? 네. 누르면 요거 나와요. 그 나오잖아요. 맛있어. 달고 맛있어. 못 줄기도 하나? 양파 맛이 원래 달잖아요. 음식에서도 단맛을 내기 위해서 이걸 더 넣고 나면은 설탕 같은 걸 덜 넣어요. 영산강 하구에서 불어오는 해풍과 황토 흙이 빚어낸 무안의 양파 맛. 이곳에 온 이유를 잠시 잊을 뻔했습니다. 아버님, 근데 여기 무슨 특별한 구이가 있다고요? 예, 추억으로 먹는 집불구이가 있습니다. 집불구이? 예, 조금씩 예. 불 붙이고 한 대씩 너무 많이 넣어서 사람이 못 들고 나와요. 벼농사가 주업이었던 몽탄면에서 볏집은 여러모로 요긴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걷어들인 볏짚으로 지붕을 얹기도 하고 볏짚을 잘라서 썩히면 퇴비가 됐습니다. 또 가마니며 소쿠리를 만들기도 했죠.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도 꼭 필요했던 존재. 볏짚을 태움으로써 애군을 막고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다음에도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며 먹었던 음식, 집불구이랍니다. 가난한 시절에 저희들 어린 시절에 고기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추석 명절 그 대목이나 설 명절 대목에 그때나 이렇게 고기 사다가 썰어서 이렇게 칡불구이 해는 거죠. 조금 밥 먹고 산다고 하는 집도 그런 때마다 1년에 한 번 명절 때나 고기나 구워 먹고. 예. 추수를 마친 후 찾아온 명절에 넉넉한 마음으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나눠 먹던 집불구이. 이제 잊혀져가는 음식이 됐다는데요. 아버님 이건 뭐 하시는 거예요? 불이 화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뜨거움을 방지하기도 하고 고기를 앞뒤로 뒤집는데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가위 쓰듯이 이렇게 맞물리게 딱 잡아놓은 거네. 네. 이 불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불 가까이 안 가고 이렇게 가지고 구우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예. 불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오. 3분이면 5인분을 다 꼽을 수가 있어요. 3분의 5인분? 예. 이제 직접 구워서 맛을 보셔야 아십니다. 자, 시작합니다. 한번 꼽아보실래요? 예. 이 상태에서 가서? 하다가 또 꼽고 나서 한번 뒤집고 아, 어느 정도 기름이 또 빠지고 나면 네. 또 한번 뒤집고.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앞뒤로 자주 뒤집어줘야 고기가 타지 않고 골고루 익는다는데요. 쏙쏙 내려야 화력이 있어요. 와, 이거 화력이 장난이 아닌데요? 볏짚의 순간 온도는 섭씨 700도씨에서 1000도씨. 볏짚에 고기를 굽는다는 게 이거 참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 익었습니다. 잘 익었어요? 그만요? 아니, 이 여기다가 무게가. 딱 잡고 여기다 한번 탁 쳐야 오! 기름이 빠집니다. 야, 이래 기름이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예. 이야, 색깔 봐라. 기가 막히네. 순식간에 5인분의 고기가 다 구워졌습니다. 이거 따뜻할 때 먹어야 저 맛이 나거든요. 골라서 접숴보세요. 아버님, 예. 이건 따뜻한 게 아니라 뜨거운 건데요. 아니요. 그래도 맛있어요. 한번 자셔보십시오. 예. 어떤 맛인지. 예. 야, 집불구이 맛이. 와, 집불의 향이 고기 씹는 순간 이렇게 코로 나오네요. 음식을 맛보는데 원래 냄새가 어떻다 이러면서 음미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네요. 그냥 입에 넣는 순간 바로 코로 나오네요. 응? 이걸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 예. 칠게장에다가 딱 찍어 먹어야 정말 맛있습니다. 칠게장이 뭐예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집불구이의 찰떡이라는 칠게장. 바로 이 녀석들이 칠게입니다. 무안갯벌에서 많이 잡힌다는 칠게는 딱 이맘때가 제철이라는데요. 칠게장을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칠개하고 고추하고 마늘 생강 넣고 해서 이거 갈아가지고 칠개장을 만들어요. 일반적인 게장과는 달리 칠게를 통째로 갈아 만든다는데요. 갈아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독특한 식감이 일품이랍니다.
아니 밥을 왜 넣어 또? 그렇게 하면 네. 비린내도 없애주고 감칠맛이 나요. 밥을 넣으면 구수하고.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김치 담으시고 이 게도 담으시고 그랬어요. 잘 갈아주. 근데 이 밥이 이 비린내를 잡고 네. 구수하게 그럼요. 하고 막 이런다는 게 또 놀랍네. 네, 놀라요. 이 맛이 어우러지면 이렇게 발효되면서 이게 굉장히 맛이 좋아요. 더 맛이 좋은가 봐요. 밥 속의 전분이 발효를 촉진시키면서 감칠맛을 더해준다는데요. 밥에 비벼 먹거나 쌈장 대신 고기에 찍어 먹으면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하는 맛. 그게 바로 칠게장이랍니다. 자, 칠게장도 만들었겠다. 집불구이를 한 판 더 해보자는 어르신 냉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와 이거 완전 대나무 숲인데요 여기? 예, 대나무 숲인데 네. 왕대하고 신우대 밭입니다. 왕대하고 신우대밭. 굵고 고든 왕대는 잘게 쪼개서 소쿠리 같은 공예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요. 이렇게 가늘고 긴 신우대는 화살을 만드는 재료로 쓰였답니다. 여기 이제 이게 바로 신우대입니다. 아, 좀 얇네. 예. 신우대를 잘라서 생선 구이를 한번 해볼 겁니다. 아니 그런데 생선 구우면 집불에 구우면 예. 대나무 금방 탈 거 아니에요? 아, 고기만 딱 있고 대나무는 안 탑니다. 이야, 그것도 희한하네. 이거 한번 잘라보세요. 갓 자른 대나무 생대는 집불의 뜨거운 위력도 거뜬히 견뎌낸다고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가오리와 민어, 조기입니다. 적당히 말린 생선을 구워야 살도 으스러지지 않고 식감도 쫄깃하답니다. 좀 많이 돌리는 게 좋아. 아, 많이 돌리는 게 좋아요? 아, 이게 자동으로 계속 돌려야 되네, 그러면.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즐겼다는 집불구이. 집불의 향기 속에 그날의 추억이 되살아납니다. 보통 모내기가 끝나고 여름에 철렵하게 되게 되면 민물에서 나온 메기, 붕어, 동자기 같은 이런 걸 꼽아서 주위에 있는 잿불 모아놓고 즉석에서 일판 치르는 거죠. 야, 그러면 이게 그게 있겠네. 불을 조절하는 친구가 있어야 되네. 내가 지금 해보잖아요. 딱 해주잖아 이렇게. 야, 이게 중요하구나. 아버님은 그러면 늘 불당번 하부. 하고 이쪽이 기술이에요 이것도. 볏짚이 타는 동안 불씨가 죽지 않게 끊임없이 새집을 넣어줘야 한다는데요. 공기를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면서 집숯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맛있게 굴려면 이 숯불에다가 구는 거예요. 요거에다가. 누군가는 집불을 피우고 누군가는 고기를 굽고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방향도 봐야 되고. 모두가 힘을 합해야 맛볼 수 있는 집불구이. 혼자에 익숙한 도시에서는 만나기 힘든 맛입니다. 아버님, 생선 너무 새까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속이 익어요. 아, 저 정도 해야지 속이 그리고 익어요? 이것은 껍질을 버릴 거예요. 잘 익었네요. 그럼 다 익은 거예요, 속엔? 다 익었어요. 아, 이게 그냥 이제 골라 먹는 거예요? 예. 그 맛있어요. 아, 뜨거워. 네, 또 없죠. 집불 향이 이 안까지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있지. 응? 지금 이렇게 구워도 이 맛이 나는데 예전에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아버님. 근데 다위도 잊어버리고 예. 땀 빡 흘러가면서 이 뜨거운 불에서 꼽아갖고 그 먹는 재미에서 배가 고프잖아요. 말로는 못하죠. 오줌도 많이 싸셨겠는데. 예? 예전에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야 불장나면 오줌 싼다. 아, 그러니까. 그 말 못해요. 자, 시생님 먼저.
집불구이 덕분에 오랜만에 옛 시절로 돌아갔다는 어르신들. 저도 그 추억을 맛봅니다. 이장님, 네. 양파 수확하시다가 완전 새참 됐네요. 네. 네. 많이 드세요. 이 집불구이는 장점이 딱 있네요. 불만 부으면 고기를 앞뒤로 한두 번 하면 이제 구워지네요. 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네. 예로부터 농촌에서는 논밭을 갈고 씨를 뿌려 수확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익어가는 삶. 집불구이 또한 그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오늘 저는 집불구이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갑니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이어지는 곳. 겹겹이 쌓인 고개를 넘고 넘어 마침내 봉성리와 만났습니다. 팔순이 넘은 어머니와 딸, 그리고 손자까지 3대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50년 된 노포입니다. 주방을 책임지고 있다는 김문영 사장님. 청국장 며칠 전에 만들어 놓은 거. 사서 하면은 시상하게 맛이 없어. 근데 내가 만들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 청국장뿐만이 아닙니다. 밑반찬 하나도 남의 손에 맡겨본 적이 없다는데요. 음식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지. 내 집에 오는 손님이 맛있게 먹고 가면은 그걸로 그만 이 아픈 것도 잊어버려. 그게 최고야. 손만 못지 않는 또 하나의 자부심이 있답니다. 불맛입니다. 이 소나무 숯, 참 숯도 좋지만은 이 소나무 숯은 솔잎 향이 많이 나니까 그게 좋은 거지. 가을이 되면 악엽이진데 우리는 이거 갈비라 그래, 갈비. 갈비는 소나무 낙엽을 이르는 말. 불쏘시개에 이만한 게 없답니다. 이걸 갈비로 싹싹 끓여가지고 집에 갖다 놓으면 이걸로 밥 해 먹고. 이 갈비는 진짜 중요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 갈비를 잘 몰라. 잘 붙죠? 장작 불 때도 갈비 놓고 장작을 올려놓고 붙으면 대부분 붙어, 장작이. 참나무는 5분 걸린다고 뭐 이거는 1분 만이면 다 붙어. 소나무는 죽어도 자기 희생을 하는 거야, 우리 인간한테. 숯불을 피우는 걸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김문영 사장님. 보기 좋네. 이제 본격적으로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뒷다리살이라 목살이에요. 목살. 여기는 부분육이 아니라 마리로 작업을 해서 최대한 그때그때 쓸 때 맞춰서 이렇게 썰려고 합니다. 손님 많은 날도 있고 적은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거든. 내가 이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무슨 요일에는 손님이 없고 그거 다 알게 되더라고. 암퇴지의 목살에 삼겹살, 그리고 전지의 뒷다리살까지 다양한 부위를 골고루 섞어서 쓴다는데요. 거치고 들어갑니다. 삼겹살만 구우면 기름이 너무 많고 전지나 뒷다리살은 살코기가 많으니까 구우면 딱딱해.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썰어서 섞어가지고 구워야 기름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게 맛이 있는 거야.
고기도 우리 인생처럼 서로 다른 맛이 어우러져야 풍미가 깊어지나 봅니다. 고기 맛을 한참 끌어올리는 사장님만의 특별한 기술이 있다는데 바로 이 부채질입니다. 고기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올라오니까 고기가 타고 지르고 냄새 나고 안 돼. 구멍이 많은 소나무 숯은 공기가 잘 통해 금세 불이 붙는 것이 특징. 기름 떨어지면은 불이 붙잖아. 그러면 부채질을 해서 불을 끄고 또 거기서 잔불이 올라와서 고기가 구워야 기름도 빠지고 맛있는 거예요. 이 쉴 새 없이 부채질은 해줘야 돼. 그래야 이 고기가 불도 안 붙고 또 고루고루 잘 구이고 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부채질로 끊임없이 불을 껐다 살렸다를 반복해야 고기가 타지 않고 골고루 익는다는데요. 마지막 활용점정 솔잎입니다. 솔잎을 마지막에 넣어야 이 고기에 향이 나지. 솔잎을 그냥 놓고 그냥 담는 거와 이렇게 불찜을 씌워서 담는 거는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소나무 숯으로 굽고 솔잎으로 향을 입힌 돼지 숯불구이. 이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별미라는데요. (50년) 단골이라는 어르신들에겐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맛. 고기 한 점에 오래전 기억이 아련히 되살아납니다. 또 우리가 조그만할 때 뭐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전부 소나무를 끊어와서 불을 떼 가지고 그 숯을 가지고 고기를 구우면은 진짜 소나무의 그 향이 나고 또 그래서 이제 소나무를 하는 거고, 이 소나무를 향을 하면 다른 고기 굽는 것보다 아마 향이 더 나죠. 맛도 더 있고. 시집 오니까 어른들이 이제 산에 가가지고 뭐 나무 떼겨서 불을 떼야 되잖아요. 그때는 연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장제 도끼를 패가지고 그래 그걸 안고 와가지고 밥해 먹고 이랬어. 그래서 여기 이제 소나무 이제 숯불이 생기고 소나무가 많으니까 이제 유명하게 됐다 있어. 예로부터 봉화는 금강소나무로 이름이 높은 고장. 조선시대에는 금강소나무를 궁에 진상하기도 했습니다. 산에 오르면 흔하게 구할 수 있었던 소나무. 봉화에서 소나무 숯이 발달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최근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장작으로 불을 피워 난방을 하던 집들이 사라지면서 소나무 숯도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어르신이 여전히 소나무 숯을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나무 장작으로 해서 숯불을 굽고 손님한테 대접하고 내가 오나무를 키우면서 먹고 살았으니까 소나무 그렇게 애착이 가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저 산에 소나무가 막 가지가 처지고 막 뿌리가 뽑히고 막 이러면 그게 가슴이 아파. 궁핍했던 시절 오남매를 꿋꿋이 키워낼 수 있었던 건 소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숯불구이 장사를 시작한 건 1976년. 그때만 해도 봉성리에는 경상북도 북부에서 가장 큰 우시장이 있었습니다. 소를 거래하러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장터. 그때 당시는 5일장만 되면은 개인으로 와서 고기 구워 먹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소전에 소팔로 오는 사람, 소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술안주로만 먹는 걸로 생각했거든.
우시장 앞에 집 한 칸을 얻어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집 앞에다가 부채질 해가지고 고기를 구웠거든. 요즘 같이 뭐 쌈이다 뭐 이런 거 없어서 그냥 왕소금 한 접시 놓고 이랬거든.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다는 그 소박한 마음 하나로 시작했던 장사였습니다. 장날 되면은 술 손님이 많았어요. 여긴 또 막걸리가 또 양조장이 있었으니까 어릴 때는 왜 이런 술 드시고 이런 장사를 하나 나 그때는 참 싫었었는데 그때는 뭐 이 장사를 해서 식구 7식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입이라는 건 없잖아요. 또 오로지 이 장사에만 자식들은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등록금도 돼야 되고 또 뭐 살림살이가 뭐 식량도 사야 되고 먹고 살기도 힘들지. 먹고 살기도 보릿고개 뭐 아이고. 아침부터 밤까지 숯불 앞에서 고기를 구웠지만 정작 내 새끼 입에 고기 한 점 넣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요 항상 장사하시는 파김치 모습만 보여주셔서 엄마가 그때 참 안쓰러웠고 그래서 고기 구달을 말도 못했고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왜 자식들한테 고기를 안 구워줬을까. 그때는 오로지 손님한테 팔아야 된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고기 한 점 먹이지 못했던 어미의 무심함. 이제와 생각하니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넣어봐. 뭐 부족하면 말해. 어린 시절 밥보다 더 자주 먹었다는 됐어. 콩죽. 콩가루 너무 많아도 안 돼. 빨리 넣어. 감자만 이 정도면 됐어. 옛날에는 이거 끼니야, 끼니. 이게 주식이었어. 이걸로 끼니를 때웠다고? 끼니를 때웠어. 지금은 이게 참 영양식이라고 뭐 그렇지만 쌀이 귀했던 시절이라서 이 음식으로 저녁 한 끼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어렸을 때게. 50년 만에 끓여보는 콩죽이랍니다. 자식들이 자란 후엔 콩죽을 쑤지도 콩죽 쑤는 법을 알려주지도 않았다는데요. 왜 그때는 안 가르쳐줬나 하면은 너들은 이렇게 먹고 살아도 앞으로의 너 인생에는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라. 엄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라고 안 가르쳐줬어. 그때 생각하면 참 내 새끼들 참 불쌍하게 컸지. 가난이 대물림 될까 두려워 꼭꼭 숨겨두었던 엄마의 레시피. 그래도 이젠 그 시절을 웃으며 맛볼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이거는 미나리, 이거는 부추. 그러니까 콩가루 무쳐 쪄놓으면 부드럽고 맛있어. 시래기도 콩가루 묻혀서 쪄서 무치고. 옛날에 내 새끼 키울 때게 어렵게 살 때 키울 때게 이런 걸 미기고 키웠어. 산간 오지에서 콩가루는 여러모로 쓸모가 많았답니다. 죽도 쓰지만 찌개나 국, 나물에도 넣어 먹곤 했다는데요. 이 반찬 아니면은 뭐 딴 거 뭐 해줄 게 뭐 있나. 애들이 맵고 짠 걸 못 먹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많이 해줬지. 봄에는 냉이 달래, 여름에는 부추와 호박잎, 가을에는 시래기를 콩가루에 묻혀 쪄내곤 했습니다. 콩가루를 넣어 쪄낸 나물은 1년 사시사철 밥상 위에 오르던 반찬. 이게 보잘것없는 음식이지만 이게 까다롭고 또 그 밤에는 건강식이고 맛있고. 부추. 엄마 옛날 맛나.
엄마 옛날에 해주던 음악. 옛날보다 더 맛있나? 맛있지. 더 맛있나? 비록 고기 반찬은 아니었지만 엄마의 정성으로 버무린 맛이 있어 고되고 힘든 시절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태워 불을 피우는 소나무 숲처럼 엄마도 청춘을 태워 자식들의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식구 이렇게 모여서 고기 굽는 건 처음이네. 마가 바빠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바쁠 때는. 아우 맛있겠다. 잘 익었네. 오늘따라 더 맛있어 보이네. 아이고, 엄마 어. 고생하셨으니까 아이고. 먹어봐. 맛이 어때? 고마워. 어때? 우리 손자가 더 맛있고. 더 맛있어? 응, 잘 구워서 내보다 이제 더 잘 구워. 그러니까 너는 할머니만 주니 엄마도 이제 줘야지. 물려줘도 되겠다. 소나무 숲과 함께 뜨겁게 익어온 50년. 엄마의 인생 2막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20년이나 30년, 50년에 먹었던 그분들이 이 맛을 잊지 못해서 며느리, 아들, 손자까지 데려오니까 계속 이걸 유지해 나가야지. 엄마. 그래. 맛있어. 양념 잘 됐어. 어. 이 양념이 오늘 했는 거대도 맛있네. 어. 집집마다 아궁에 불을 지펴 방을 데우고 물을 덮이고 밥을 짓던 시절. 온 가족이 나서서 왼종일 땔감을 구하고 마을 전체가 땔감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때 그 시절이 만들어낸 각기 다른 불맛, 그 속에 담긴 사연들도 제각각인데요. 백운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이곳에는 또 어떤 불맛이 숨겨져 있을까요? 고려시대 풍수지리 대가로 알려진 도선국사가 백운산에 옥룡사를 짓고 제자들을 양성했던 곳이라 하여 마을 이름도 도선국사 마을입니다. 색깔 곱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나다가 보는데 와 너무 예쁜 색이린 천들이 널려 있어서 그러셨구나. 염색하시는 모양이에요. 이제 숯으로 이렇게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숯으로요? 그럼요. 숯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데요. 순물에 담그고 햇볕에 말리고를 여러 번 반복하면 이렇게 고운 색이 나온다는데요. 여러 번 해야지 저런 색이 나오는 거예요? 저것은 한 3번 정도 한 거고 아. 이제 더 반복해서 5, 6번 하면 저거보다 천천히 지내. 새까만 숯이 이런 색깔이 이렇게 염색이 된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하나, 둘. 예로부터 참숯과 인연이 깊다는 도선국사 마을. 백운산엔 유독 참나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까지 마을 주민들은 산에서 참나무를 베어 숯을 구워왔답니다. 참나무를 베어갖고 지고 올라면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다가 그 숯구덕을 만들어서 숯을 구워요. 백운산 기슬 곳곳에는 숯을 굽던 숯가마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 뒤에 가마터가 있다더니 진짜 가마터가 이렇게 있네. 이게 이제 원래 도자기 만들던 것인데 이제 도자기 하신 분이 좀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활용해서 숯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백운산 참나무. 광양 참숯에 대한 자부심도 이 참나무에서 나온다는데요. 이 백운산의 참나무가 정말 좋은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일제가 1910년도 우리를 강점해가지고 네네. 광양에 와 보니까 숯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수탈을 해가기 위해서 이 동경제국대학 연슬림을 만드는데 당시 우리 한국에 3군데를 만들었습니다. 네. 예, 경기도 수원, 이천, 그리고 전라남도 광양. 1919년 일제는 조선의 살림을 연구한다는 핑계로 광양에 동경제국대학 연습림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광양의 살림 자원을 수탈해 가기 위해서였죠. 이 산은 특별히 자기들이 관리해가지고 조선인들이 또는 일본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그 허가관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반출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관리한 곳입니다. 그때만 해도 숯은 철강과 금속을 가공하는데 꼭 필요한 연료이자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일제가 탐낼 정도로 품질이 우수했다는 백운산의 참숯. 참숯은 일반 숯보다 단단하고 탄소 함유량도 높아 오랫동안 일정한 온도 유지를 하는 게 특징이랍니다. 다 긁어내, 저 안에 거. 안에 것까지 좀 긁어낼까? 광양에서 나고 자랐다는 성혜 씨와 순심 씨. 온도가 맞아야지, 안 그러면 안 익고 그래. 네. 아, 또 맛있겠다, 야. 맛있겠네. 어린 시절을 회상할 때면 숯에 관한 일화가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언니 옛날에 우리 다 뗄나무 뗐잖아. 방에 불 떼고 나무 그 잉글하게 생선 구워주면 짭짤하니 그렇게 맛있는 거 몰라. 짜봐도 맛있어. 밥은 또 많으면 좋게. 밥도 떼간에 갈라 먹으려면. 그러겠지. 언니 쌀밥도 아니고 보리밥에. 보리밥 그것도. 그러지. 맛있겠네. 아궁이에 남아있던 잔불에 익혀먹던 짜디짠 간갈치. 그 시절 최고의 호사였습니다. 예전에는 자리 완전히 소금이 쪼락쪼락했어, 고개가. 그걸 사갖고 오면 변질이 안 되잖아요. 그 짭짤한 걸 사갖고 오면. 그러면 이제 그 새끼를 까갖고 고기를 엮어서 저기 처마 밑에 시 같은 거 못 먹을 때 그거 다 다듬어놓고 조금씩 내려서 구워서 먹고 그랬어요. 만나가 있는가? 자식들에게 생선 한 점이라도 먹이기 위해 부모님은 숯을 장터에 내다 팔곤 했다는데요. 5일장이 서는 날이면 미리미리 장작을 패고 숯을 구워 준비해 두셨답니다. 장 안 날 다 미리 준비해놔요. 숯도 이제 구워서 가만히 담고 다 해서 준비해서 새벽에 우리들 잠잘 때 2시나 3시나 이고지고 이제 다 가시는 거야. 숯을 팔아 쌀도 사고 소금도 사고 형편이 되면 간갈치 한 꾸러미를 손에 들고 오시곤 했답니다. 숯불을 피울 때마다 숯지게를 지고 집을 나서던 부모님의 모습이 아른거린다는 순심 씨. 제가 이렇게 어린 돼서 보고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 계시다면 진짜로 고기도 생선도 큰 거 사다가 나 손으로 이렇게 삼삼하니 간해가지고 구워서 드리고 싶고 그래요. 이 마을 사람들에게 숯은 단순히 불을 지피고 음식을 굽는 수단만은 아니었습니다. 힘든 시절을 견디게 해준 불씨이자 삶을 지탱해준 대들보였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광양불고기라는 거예요? 어머니 때는 많이 드시던 음식이에요? 아니요, 저들은 못 먹었는데요. 네. 부잣집에서나 이렇게 고기를 많이 드셨지 우리들은 가난해서 못 먹어봤어요. 이제 어른이 돼서야 많이 먹지요. 광양 숯불구이는 양념을 미리 재워두지 않습니다. 굽기 직전 소금, 간장, 마늘, 참기름으로 살짝 버무려 구워낸다는데요.
광양의 백제시대 지명이었던 마로를 따 마로화적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답니다. 그 유래는 뭐냐면 이제 한양에서 기양 온 선비들이 광양이 이제 옛날에 첩첩 산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료하니까 일반 백성들의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천자문을 다 떼면 부모님들이 너무 고마운 마음에 잘 키운 암소와 그리고 참숯으로 어울려가지고 그 선생님께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비들이 기양에 풀려서 한양에 가서 조정회의 때, 야, 내가 먹어본 맛 중에 정말 최고의 맛이다. 천하일미 마로화적이다. 그래가지고 광양 불고기가 유명하게 됐습니다. 천하일미 마로화적. 천하에서 제일 가는 맛으로 칭송받았다는 광양 숯불구이. 숯을 이용한 직화구이는 조선시대부터 양반가에서 즐겨 먹던 음식 중 하나입니다. 조선시대 풍속화와 문헌 곳곳에는 난로회라는 이름으로 숯불 직화구이에 관한 기록들이 등장하는데요. 눈 내리는 날 난로회를 구워 먹으니 신선이 사는 곳과 그다지 멀지 않다. 난로회의 사치스러운 맛을 연암 박지원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의 풍류와 호사를 엿볼 수 있는 숯불구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아, 요거요? 네. 여기는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향이 참나무 향이 나서 입으로 빨리 안 들어가네요. 어떻습니까? 입에서 살살 녹지요? 녹는다는 표현, 예, 맞습니다. 예? 야, 어떻게 이 참숯의 이 불맛이 어떤 인공 무어가 이렇게 첨가돼서 뭐 맛을 내는 이게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가 싶을 정도로 천하일미 마로화적이라는 이 이야기가 왜 나온지 알겠습니다. 음식의 잡내를 흡수함으로써 재료 고유의 맛을 살려내는 게 참숯의 특징. 광양 숯불구이의 담백한 맛은 그 참숯에서 나온다는데요. 되게 통통하네. 소불고기가 양반가의 음식이었다면 닭불고기는 서민들의 음식. 하지만 그조차도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계란 한 개에 2원인가 했어요. 그걸 팔아야만이 예를 들어서 애들 학교 가는데 연필 한 자라도 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닭을 함부로 안 잡았어요. 있기는 있어 닭이. 그러니까 특별한 날 아니면은 못 잡았지. 안 잡아. 살림미천이었던 닭을 잡는 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엄청 귀했죠. 그래서 구이보다는 옛날에는 닭 잡아가지고 시골에서 식구들이 다 먹을 수 있게 백수 이렇게 훌렁하니 끓여갖고 먹었어요. 가끔 이 닭수분을 먹을 것은 할아버지 생신날, 할아버지 생신날 이럴 때는 이제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뜯어서 어른들 다 드시고 남은 이제 껍데기, 닭발 이런 걸 구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맛있겠다. 마늘과 매실, 소금, 참기름만으로 간을 한 담백한 맛. 광양 닭불고기의 특징이라는데요. 숯불에 구우면 그 고소함과 담백함이 배가 된다는데요. 이게 이제 숯불에 구우면 그 특유한 숯 냄새가 나잖아요. 그 숯 냄새가 딱 집안을 이제 풍기면 아, 어머니가 뭔가 이제 맛있는 걸 하시구나. 해서 이제 슬며시 가면 또 어머니가 살짝 부르시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입에 여주듯 그 추억이 납니다. 아니 미워하든지 말든지 그냥 좀 쩌녕거려 한 점이라도 넘고. 근데 네. 가라고 두고 이쁘다고 두고 그래. 맞아. 가라고 두고. 그래도 안 가. 안 가. 더 얻어먹으려고. 그렇지.
지금은 광양의 별미 음식이 됐지만 이 마을 사람들에게 닭숯불구이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그리움이 담긴 맛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아, 예, 예, 드시죠. 그럼 상추에다가 고기 한 점을 넣고 광양 매실장아찌. 매실장아찌를 딱 넣어서 그래서 맛을 본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기 구울 때마다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겠네요. 네. 그런 옛날에 어머니가 숯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장작을 만들어서 읍내까지 팔러 가실 때 네. 재 까는 때 어머니가 못 이니까 들어주었던 기억도 나고 그래. 그 먼 거리를 그걸 진짜 이고지고 하시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우리들 고생해서 우리들 뭐 학교 그럼요. 예. 이 가슴 아프고 시리고 어쩐 이런 기억들이 다 잊으려고 자기 고향이나 살던 곳을 등지고 다른 데 가서 새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꿋꿋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주시고 이런 또 음식, 맛 모든 거를 함께 하려고 노력하신 여러분들한테 그냥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예. 불을 피워 그 불에 직접 음식을 구워내는 방식. 그 오래된 맛은 살아온 삶의 터전. 산과 들이 우리에게 내어준 선물 같은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래된 기억입니다. 오늘 저는 저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뜨겁게 익어갔던 삶과 따스했던 그 시절의 추억을 맛보고 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또 다른 한국의 맛을 찾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